자,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DB의 탭을 만들고 장고 모델에서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MVT 중에서 뷰와 템플릿을 이용해서 통합 코드 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스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이죠. 여기서 보시면 뷰와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뷰는 일단 타입과 디테일, 헤더 디테일이죠. 이 헤더 디테일을 조회가 동시에 하나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한 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조회, 등록, 수정, 삭제 네 가지가 중에서 조회는 이 화면에서 있으니까 등록, 수정, 삭제라는 세 가지의 뷰가 필요합니다.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디테일에서는 코드죠. 등록, 수정, 삭제와 상세 조회 이 네 가지의 뷰 함수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요 템플릿 이 하나가 필요하죠. 화면 상세 조회하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템플릿 HTML과 8개, 총 8개의 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보시면, 요 저장의 요 아래에 보시면, 이제는, 지난번까지는 제가 저장에다가 on클릭을 걸어줬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뽑아내서, 여기 저장이라는 것에 아이디를 주고, 그 on클릭 발생할 때 어떤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add event listener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완전 날 자바스크립트로 설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뷰를 8가지를 진행을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씩 제가 개발 표준을 잡아서 나가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콘텍스트 딕셔너리 이렇게 선언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딕셔너리를 바꿔서 이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콘텍스트 타이틀 이렇게 되겠죠. 이코르 여기가 메인 이렇게 주면 이제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콘텍스트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조금 전에 8가지의 2개의 템플릿과 8개의 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제가 뷰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뷰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코드 매니지라고 제가 이제 화면을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코드 타입 인서트 그리고 업데이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딜리트 이렇게 세 가지를 우선 만들어 보되 코드 매니지에는 코드 매니지 HTML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띄워야죠. 화면을 띄워 보고요. 이것은 이제 통합 코드 관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 방식에 있어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세 가지 모두 이제 AJAX로 처리할 것이고요. 그것은 좀 이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합 코드 관리가 이렇게 보여지겠죠. 보여지고요. 그려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 나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 코드 관리에서 코드 매니지 HTML 있어야죠. 그래서 보통은 개발 표준 또는 프레임워크를 주어집니다. 개발할 때. 근데 뭐 제가 상세한 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프레임워크로 대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이고 잘못됐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워버리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코드 매니저 HTML을 두고요. 여기에서 이제 화면에서
그려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이 타입이 되겠죠. 여기 되겠고, 이제 여기서 인풋 태그 이렇게 그려 나가겠죠. 이렇게 되고, 아이디를 줘야죠. 아이디는 우리가 타입 코드 이렇게 주면 됩니다.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value 고루 이제 빈칸을 두고요. placeholder 설명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다 주겠죠. 이렇게 주고 이렇게 되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타입 네임을 주겠습니다. 이게 주고요. 플레이스홀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버튼을 둡니다. 이렇게 두고요. 여기를 저장 이렇게 두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이디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것은 타입 insert btn 이렇게 두고요. 우리가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하단에 둡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약간 문법을 조금 차이에 따라서 HTML 전체가 실행되고 수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서 먼저 돌기 때문에 아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우선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on클릭이죠. 인서트 타입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면 여기 이 버튼 이 아이디를 가진 버튼이 클릭이 되면 on클릭이 일어나면 인서트 타입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 제가 인서트 타입을 이렇게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콘솔 로그도 하셔야 됩니다. 콘솔 로그가 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습관상 이렇게 이제 알로를 한번 찍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호출을 할 때 우리가 뷰에 있는 바로 이 코드 타입 인서트를 호출하겠죠. 이렇게 일단은 넣어둡니다.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여기에 보시면 이 두 개 아이디를 당겨 올려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코드 타입 네임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 다큐멘트 이게 되겠죠. get element by 되겠죠. 타입 코드였죠. 이렇게 당겨옵니다. 그래서 이제 네임도 마찬가지. 제가 받는 변수는 이렇게 이제 언더바를 빼보겠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고요. 여기에다 전달하겠죠. 어떻게 전달합니까? 물음표. 여기다 이제 우리가 넣어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앰퍼센드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으로 처리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띄웠나요 제가? 제가 안 띄웠군요 사이트를. CD 저는 가상환경을 제 자체로 만들어 구성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참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나콘다에서 하셔도 되고, 어떻든 장고 실행 환경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행이 됐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통화 코드에 이제 일단은 코드 매니저를 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코드 매니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코드 관리에 띄우는 것을 저 URL에 선언했나요? URL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코드 매니지라는 URL로 접근하게 되면 뷰에 있는 코드 매니지가 있죠. 이 부분에 이제 하게 되고, 코드 매니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통화 코드에다가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홈에 있는 통화 코드에다가 이 부분이죠. 코드 매니지 이렇게 걸어주면 이제 링크가 걸려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이, 타이틀도 잘 전달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 누르면 이렇게 이제 떴죠. 떴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빈 공백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처리를 좀 진행을 해 보고요. 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단계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f 받은 타입 코드가 공백이면 이렇게 되겠죠.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얼럿을 띄워줄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포커스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게 되고요. 리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빈 공백인 경우는 다시 이제 포커스가 가고 얼럿이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입 네임이 B였을 때 타입 네임으로 포커스가 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빈 공백일 때는 못 넘어가겠죠. 이렇게 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뭐 코드가 우리가 코드를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코드 체본 이런 것들도 어떤 룰에 의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굉장히 정교하고 수준을 높여 나가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empty라고 떠서 가겠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면 저장 그러면 다시 name empty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name empty가 되겠죠. 이제는 인서트를 던져서 서버 단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만들어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던질 때 이것을 이제 제가 막으면 던져지겠죠. 던전 값이 AJAX에 돌아올 때, 4일 때죠. 돌아올 때 리턴 메시지 중에서 플래그가 0인 경우에는 이 화면을 정상 처리된 것으로 보고 인서트가 된 것으로 보고 제가 화면을 리프레시 합니다. 릴로드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제가 했고요. 이제 돌아온 데이터 중에 리절트 메시지라는 항목을 뿌려줍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표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표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전부 이렇게 에러 메시지 코드라든지 이벤트, 어떤 워닝, 인포메이션 코드를 다 정의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단계마다 그런 것들이 적당하게 표출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프레임워크를 진행하면서 가급적 안정적이고 깔끔하게 또는 좀 전달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려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서버에서 플래그와 리절트 메시지 두 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죠? JSON으로 던져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드 타입 인서트죠. 타입 인서트라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보는 여기에서 코드 타입 인서트로 던져질 텐데 여기서 JSON으로 받게 되는데 JSON으로 받을 때는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from HTTP에서 두 개를 임포트 해야죠. 이거는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JSON 리스판스를 일단 선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JSON 리스판스를 받을 때 리턴 이제는 렌더로 받지 않고
JSON 리스폰스로 받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텍스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콘텐트 타입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면 이제 점이 아니죠, 슬래시입니다. 이렇게 주면 이렇게 이제 훌륭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던질 때 우리가 인서트가 되고, 타이틀은 사실 필요 없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이손은 어차피 타이틀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를 이제 제가 두 개를 만들기로 했죠. 플래그, 그리고 여기를 리절트 메시지입니다. MSG 이렇게 만들죠. 만들어서 이제 이게 타입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고요. 여기는 플래그는 일단 에러가 없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주면 받겠죠. 돌려주겠죠. 제이손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AJAX는 CSRF example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안의, 웹 액세스 상의 어떤 보안의 문제죠. 그래서 from SQL 인젝션이나 이제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오타가 나서 제가 겁이 나서 지금 들어올 import CSRF example입니다. EXEMPT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이 example를 여기에다가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인증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받아서 플래그 0을 돌려주고 이 석세스한 메시지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다시 한번 URL에 제가 이제 넣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이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뷰를 호출했을 때 이제 와서 플래그 두 개를 담아서 컨텍스트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받아서 이렇게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타입 인서 석세스가 됐죠. 그리고 릴로드가 됐습니다. 이제 잘 작동합니다. 이제 준비는 됐고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 인서트가 일어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모델스 파일에서 이제 헤더를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뷰에서 임포트를 해야겠죠. 이 방에 있는 모델스 파일에서, 모델스 파일이 보이시죠? 이쪽에 모델스 파일에서 임포트 하면 됩니다. 임포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디테일도 가져올까요? 조금 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인서트 하면 됩니다. 인서트에서는 코드 타입 인서트에서 이렇게 되겠죠.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넣을 것이 바로 타입 코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의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넣기 위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봤죠? 뭘 봤습니까? 타입 코드를 봤죠? get으로 받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았죠. 우리가 request get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name도 받았죠. name 이렇게 받죠. 이렇게 받고요. 이렇게 받고 요것은 이제 여기 넣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줘야 될 것이 또 있죠. usage 플래그. 이렇게 주면 이제 일단은 처음에 1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디폴트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스 파일에서도 디폴트 처리가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디폴트가 되어 있군요. 여기서는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뷰에서는 헤더 부분에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데이터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정해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고는 커넥션을 세팅스 파일에서 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SQLite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저거를 바꿔줘야죠. 우리가 쓰는 MariaDB로 바꿔주는데 여기를 MySQL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name은 제가 이제 만든 DB죠. DB명.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edudb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dudb를 쓰고요.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게 MariaDB는 많죠. 4개를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됐고요. 4개는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빨간색이 나올까요? 제가 정보기는 유저 이렇게 되고요. 유저는 루트, 패스워드는 저는 임의로 썼습니다. 호스트는 로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거는 루트는 3306, 이거는 포트죠. 이렇게 이제 주면 됩니다. 이게 들어갔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DB가 액세스 준비가 됐고, 뷰에서 이제 인서트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의할 점은 CSRF exampt 그리고 이 부분 JSON 처리 두 가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닛 이렇게 넣고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이렇게 되겠죠. 넣어보면 저장 하게 되면 (68번째) 라인 이 부분 에러 납니다. MySQL name edudb 참 다시 띄워야 되는군요. 제가 됐고요. 다시 제가 한번 유닛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통화 코드로 들어가고요. 여기 유닛 단위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 석세스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헤더 부분에 데이터가 들어간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두 개를 넣었고요. 어떻든 3번이 들어가 있고 1번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유닛 넣게 되겠죠. 인서트 됐고 리프레시 됐죠. 다시 이제 커런시 이렇게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석세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잘 들어갔습니다. 데이터는 나중에 디폴트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뿌려줘야 됩니다. 뿌려줄 때 뿌려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샘플에는 제가 안 만들었고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면 이 단계에서 바로 이 부분에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뿌려주는 것은
먼저 뷰를 처리할까요? MVT에서 뷰를 처리하면 여기서 우리 크리에이트 했고요.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필터로 매니지 이 화면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올 것을 RS 헤더 이렇게 이제 레코스에서 담고요. 필터에서 우리가 유시지 플래그를 이렇게 가져오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가져와집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 담아야 됩니까? 컨텍스트에 RS 헤더 담아야죠. 이렇게 담으면 헤더를 리턴 받은 코드 매니지 HTML 쓸 수가 있습니다. 쓰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if 이게 유효하다면 이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려면 else 처리를 하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else 처리가 됐고요. 이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가 뿌려줘야 됩니다. 레코드를 하나씩 읽으면서 이제는 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뿌려주는데 여기서 한번 뿌려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div부터 걸고요. i. 타입 코드 가져오겠죠. i. 타입 네임이죠. 이렇게 가져오겠죠.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골격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헤더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뿌려주는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에러 났군요. end if 여기 for군요. for 이렇게 됩니다. for end if는 아래에 있었죠. 이렇게 되고 지금 두 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는 조회까지 됐죠. 인서트와 조회가 됐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서 이걸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좀 빨리 다듬어 보면 여기서 뭐 div와 span을 써도 되겠지만 저는 테이블을 한번 써보고요. 써봐서 그냥 좀 볼만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td를 주겠죠. td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td를 저는 한 3개 정도 4개 정도를 줄까요?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tr이 헤더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 tr로 처리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표준 디자인 표준이 오면 우리가 하면 되겠죠. width 이꼬로 제가 제로로 떠보고요. 보더 이거 제로로 두고요. 셀은 스페이싱을 3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 패딩도 3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헤더 부분, 이걸 헤더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코드로 할까요? 타입 코드 이렇게 두고요. 첫 번째 컬럼을, 두 번째 컬럼을 name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컬럼을 다른 건 필요 없나요? 그러면 제가 3개 정도만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width를 한번 주면 저는 10% 주고요. 얘는 이제 20% 줘볼까요? 20%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70%인데 이렇게 주면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라인 센터죠.
여기 줘야죠. 이제 헤더 타이틀이니까 중앙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폼은 안에 이렇게 걸어주죠. 그래 걸어서 첫 번째 것은 이렇게 타입을 주고요. 여기다가 코드를 주겠죠. 이렇게 줍니다. 두 번째 것은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것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뿌려지겠죠. 뿌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여기는 비지 칼라를 한번 적겠습니다. 비지 칼라 아직 있는데 우리가 약간 이제 DDD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래서 이 DDD는 설명을 드리듯이 세 개만 써도 됩니다. 그러면 RGB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면 이제 여기가 약간 이제 DD 처리가 되겠죠. 색깔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한번 뿌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어떠신가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보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을 하이트를 한 시원시원히 40으로 줘볼까요? 이렇게 주게 되고요. 여기를 위드스를 100% 줘야 됩니다. 100% 줘야 꽉 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다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딥으로 감싸서 한번 제가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고요. 이것을 여기에 두고 이렇게 됐고요. 보드를 줍니다. 이 스타일이군요. 보더 버텀 이렇게 되겠죠. 버텀에 주는 거죠. 솔리드 1픽셀을 주고요. 샵 어떤 색을 줄까요? 오늘은 뭐 파란색에 좀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RGB니까 약간 푸른색이 좀 강해지겠죠. 이렇게 주면 조금 이제 볼만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것이 이제 위에 코드 타입을 이제 만들어 준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클릭해서 아랫단에서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선택했을 때, 유닛 선택할 때 이 아래에 이제 또 저장 등을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떤 타입을 선택을 해서 뿌려줄 거냐 해서 우리가 유닛을 클릭하게 되면 이 코드 매니저를 다시 부르면서 유닛을 이렇게 뿌려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코드 매니저를 부르겠죠. 그리고 타입 코드 이렇게 해서 이걸 부르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이렇게 넣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타입 코드라는 것을 받아서 서버로 이제 이 코드 매니지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코드를 넘겨주는 게 생겼죠. 이렇게 되면 보시면 화면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코드 매니지라는 것을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받아야겠죠. 어디서 받아야냐면 뷰에서 좀 전에 우리가 처리했던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이제 필터를 넘어오는 경우에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줘야겠죠. if type in 있다면, 계단에 들어있다면 그 다음에 타입 코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타입 코드는 이제 이것을 리퀘스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받고요. else인 경우는 none 이렇게 주면 됩니다. 주는데 이 타입 코드를 사실은 컨텍스트에 바로 넣어도 되겠죠. 이 컨텍스트에다가 뭘 주려고 하면 저는 타입 코드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돌려줘서 받은 타입 코드를
인식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부분을 바로 넣어도 되겠죠. 여기서는 표준을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코드란 것이 이렇게 스켓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받아주겠죠. 그러면 이제 타입 코드가 넘어간 경우에는 받아서 이제 리턴 해주게 되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우리가 HTML을 여기에서 이 아랫단에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if 타입 코드가 있으면 이죠. 이거로 이렇게 되겠죠. 퍼센트 이렇게 해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뿌려주면 됩니다. 여기가 타입, 이렇게 선택된 타입을 뿌려주면 되겠죠. 제가 언더바로 이렇게 돌려줬나요? 이렇게 돌려줬나요? 주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있음 없음이군요. 여기를 있음 이렇게 한번 뿌려볼까요? 이건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타입 코드가 넘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뿌려볼까요? 타입 코드 not defined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뷰에서 이 타입 코드를 받아서 컨텍스트에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여기 지금 잘못됐군요. 이 부분이군요. 여기가 이제 스트링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타입 코드라는 스트링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왔습니다. none이죠. none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none인 경우에는 타입 코드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걸 한번 찍어볼까요? 타입 코드 한번 찍어보면 됩니다. 받아졌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여기서 만약 우리가 요거 유닛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타입 코드를 서버에서 받아서 이렇게 됐군요. 유닛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타입 코드를 받아서 넘어왔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핸들링이 됩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도 여기 되는 경우 요거는 제가 컬러를 약간 빨간색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주게 되면 붉은 계통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디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div를 또 하나 여기 가져다가 이제 표준 div를 하나 이제 씌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iv 태그를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겠죠. 탭. 그리고 이제는 타입 코드가 넌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우리가 이제 했던 위 부분과 동일합니다. 어떤 것과 동일하냐면 여기 헤더 처리했죠. 우리가 여기서 인서트를 했고 여기 인서트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동일합니다. 이걸 가져보겠습니다. 가져오면 되고요. 이게 되겠죠.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이제 코드가 됩니다. 코드 인서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타입 네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드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코드 네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랫부분은 인서트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동일하게 코드 이렇게 인서트 버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 위에 선택을 한 이제 유닛을 선택한 경우는 이 아랫부분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보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인서트가 일어나게 되고요. 역시 이 부분 이것은 이제 헤더가 아니고 디테일이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 제가 하나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디테일을 만들어서 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아래 부분은 디테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간격 조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타입 코드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하고요. div 태그를 이제 걸어줘야죠. 여기 사이에 이렇게 걸어주면 이제 여기에 div가 사려고요. 여기도 이제 div 태그를 걸었으니까 else div 안에 걸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 안에서 이제 우리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사이에도 이제 간격을 줘야죠.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다듬으면 되고요. 어떻든 모양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골격이 나오는데 이 아래 부분이 이제 코드가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디테일 정보로 바꿔서 이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 더 이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수정이 되고요. 요것은 이제 삭제가 들어가야죠. 수정 삭제가 인서트 됐으니까 수정 삭제가 되면 이것은 이제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는 수정이 안 되고요. 이 네임만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삭제를 여기 넣어야 됩니다. 넣으면 여기를 이제 5를 둘까요? 65를 주고 여기를 X 이제 삭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대체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X가 되겠죠. 삭제되면 삭제가 되고 여기 X 이렇게 걸어주면 삭제가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코드 딜리트를 만들었었습니다. 딜리트 이렇게 했었죠. 하고 물음표 타입 코드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타입 코드라는 것을 삭제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시스템에서 인터널 아이디를 가지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부 처리니까 프라이머리 이렇게 긴 아이디 처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는 바로 아이디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삭제가 더 원활합니다. 그리고 이 네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인풋 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단위 이렇게 됐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여기 한 빠졌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왔고요. 이 값이 바뀔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처리 좀 CHAN onChange를 해서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이제 디스를 해죠. 자기를 변경될 때 이 코드를 이제 호출해서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 보여드렸던 저장 버튼처럼 하기엔 좀 어렵죠. 그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자체는 이제 밸류를 당겨 올려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코드라는 걸 만들어야죠, 이제는. 그래서 여기를 인서트를 제가 업데이트 코드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 타입이죠. 제가 막 했나요? 아랫부분에 업데이트 타입으로 해야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업데이트 타입은 이 밸류를 당겨 올리고, 그리고 이 보시면 레코드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편의상 여기를 이렇게 이제 하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레코드의 타입네임을 변경시키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두 가지 타입 아이디와 밸류를 받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onChange가 되는 경우에 여기서 받겠죠. 여기서 아이디는 여기서 이제 여기 디스로 이제 디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엘리먼트로 제가 바꿔요. 엘림.점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타입 아이디를 받게 되고요. 하나 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밸류가 되겠죠. 여기는 타입 밸류 t 밸류를 받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값을 받아서 이게 만약에 t 밸류가 없으면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되겠죠. 엘림 포커스에서 값이 empty라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준비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업데이트로 하고요. 여기를 이제 타입 제가 아이디를 받죠. 아이디를 받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받은 타입 아이디를 이렇게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t 밸류를 이렇게 이제 전달하면 이제 업데이트로 넘어가겠죠. 넘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는 동일합니다. URL을 넘겨주고 서버에서 뷰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타입 아이디를 받았죠. 타입 아이디와 밸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레코드 건별에 대한 아이디를 이제 받아들여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인서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나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타입 아이디를 받았죠. 아이디를 받았고요. 여기 t 밸류죠. t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create가 아니죠. 이번에는 보시면 rs 헤더죠. 이제 여기서 get으로 받아야 되고요. id가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rs 점 타입 이꼬르 이제 이 받은 거죠. 이 t 밸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성공해서 이렇게 insert success 업데이트, 이번에 업데이트 success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이게 들어가야죠. 이게 들어가야만 되겠죠. 업데이트 이렇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그래서 조금 바꿔보면 여기에서 이젠 릴로드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이제 메시만 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위를 1 이렇게 바꿔볼까요? 아, 이게 없군요. 제가 이제 이것을 urls 파일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urls 파일에 넣어줘야 됩니다. 딜리트를 아예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딜리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된 거죠? 됐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단위 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바꿔보면 타입 업데이트 석세스 이렇게 됐죠. 리프레시 하듯이 여기서 저걸 안 했군요. 제가 뷰에서 처리를 마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면 get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rs 이렇게 해야 이제 저장이 되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위 1이 되고요. 이렇게 1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바뀌었을까요? 헤더 제가 절자를 잘못 썼나 봅니다. 되겠죠? success refresh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바뀌어서 이제 변경까지 됐고요.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도 동일하죠. 삭제는 또 업데이트랑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여기를 여기 전부터는 가져와야 되고요.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는 밸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는 그 아이디만 없애면 되니까. 그래서 아이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던질 때는 딜리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딜리트 타입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되고 이제는 이 밸류 체크가 필요 없죠. 그냥 여기서 여기 딜리트가 되고요. 되고 타입 아이디만 전해주면 딜리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 단은 이제 됐고요. 템플릿 단은 됐고요. 뷰에서 받을 때는 이제는 타입 아이디만 받아가지고 여기서 업데이트 유시죠. 유시즈 이를 0으로 세팅해버리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0으로 됐고 그 다음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이것은 딜리트가 석세되죠. 딜리트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0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줘도 좋지만은 여기서는 이것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div 블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요것이 하나의 div 태그 블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이디를 주고 삭제된 그 경우에는 지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면 레코드 끈별로 타입박스
자기 아이디를 갖는 어떤 아이디를 갖는 이 것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아이디를 갖고 이것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면 이 부분만을 리무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무브는 여기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도란 obj.flag가 1인 경우, 0이 아닌 경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지어주면 됩니다. 어디 갔나요? 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됐고, 이제 그러면 id는 제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뭡니까? 타입 id에 해당하는 것을 붙여주면 이것이 바로 각 로우의 이 전체의 div 태그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무브 하게 되면 삭제가 화면에서 삭제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딜리트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이시고요. 이게 0이에요. 성공적으로 된 경우는 에러가 없으니까 0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잘 작동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커런시를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우면 딜리트. 제가 코드 딜리트 했군요. 코드 딜리트가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여기서 URL 스파이에서 코드 타입 딜리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되는데 뷰즈 파일에 한번 가볼까요? 코드 타입 딜리트 여기 왔고요. 여기서 헤더 유스 플래그 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삭제를 할 때 여기군요. 코드 타입 딜리트 이렇게 됩니다. 타입 아이디를 아이디로 줬고요. 여기서 타입 아이디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타입 아이디를 받아서 이것을 이제 UCC 플래그를 0으로 이제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환율을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제이손이 들어왔군요. 지원은 졌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처리를 잘못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돌아왔고요. 이렇게 됐고요. 리무브를 때렸죠. 파스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래서 뷰에서는 이렇게 이제 제이손 리스판스를 성공적으로 돌려줬습니다. 줬고요. 받아서 처리할 때 파스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매치를 뿌려줬고요. 제로일 때 플래그가 제로일 때니까 플래그가 제로이죠. 제로일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리무브를 해준 것이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0으로 훌륭하게 세팅이 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한번 제가 딜리트 해보면 코드 타입 딜리트 타입 아이디는 5 이렇게 돼요. 코드 타입 딜리트
remove type. 코드 타입 딜리트가 와 있고요. views 파이에서 딜리트가 이렇게 아이디를 받아서 처리하고 돌려줍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코드 타입 딜리트를 던져서 처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됐죠? 됐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딜리트, 이게 화면으로 가죠. 플래그 제로, 리절트이 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이손이 버려지는군요. 여기서 됐고요. 조금 그러면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진행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디버깅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에러 체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다양해져. 근데 보면 우리 인서트를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타입 코드가 존재하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타입 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f 여기가 이제 필터를 걸어 봅니다. 어떤 필터냐면 타입 코드 cd는 이렇게 해서 exist, 이렇게 exist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에러죠. 왜냐면 타입 코드가 이미 존재하면, 이미 같은 곳에 있으면 이것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여기서 리턴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경우는 바로 에러 처리입니다. 에러 이렇게 처리해서 타입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뜨게 되겠죠. 이것은 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타입이 중복된 이름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코드 유형 그런 거죠. 속성이. 그래서 여기도 역시 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임은 타입 네임 이렇게 해서 읽어보고 여기 중복된 것인 경우는 우리가 토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에러 1 되겠죠. 네임이 이미 있는 것이요. 한번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흐르지 않고 여기서 이제 리턴을 돌려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살려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타입 유닛을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유닛 넣고 v3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장 누르면 이제 타입 코드 exist 이렇게 잘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닛 2를 넣고 단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입 네임 exist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조회 등록 수정 삭제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까지 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에서도 역시 수정도 같은 이름 있으면 뱉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죠. 뱉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수정도 단위가 이제 다른 것과 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역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환율로 바꿔볼까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환율 이렇게 바꿔보면 이걸 환율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에러가 나야 됩니다. 타입 네임 is not defined군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t 밸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단위를 환율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여기서 타입 네임 exist라고 역시 이제 에러를 뱉어내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디버깅 처리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서버 단의 뷰에서도 해야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여드렸고요. 이제 조회 등록 수정 삭제를 여기 윗단에 타입은 완료를 했고요. 아랫단에 조회 등록 수정 삭제와 그리고 여기는 좀 다른 것이 있죠. 이 커런시를 눌렀을 때 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거 아니죠. 이 모양은 아니죠. 어떻든 모양을 보시면 이 아래에서는 이 코드 타입 코드가 유닛을 눌렀을 때 이렇게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런시 눌러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코드 누르면 이 상세 조회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조회 등록 수정 삭제에서 기본형은 이제 여기까지는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럼 유닛을 눌렀을 때 여기에 이제 여기에 펼쳐졌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코드 자체를 입력하는 것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시간은 파트 2의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또 빨리 올리겠습니다.